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좋게 말했습니다.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기다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어른의 말을 듣는 대신 이 선이 정말 선인지 확인하듯 다시 행동합니다. 이 장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사랑이 부족한 걸까? 내가 너무 강한 걸까? 지금 설명을 더 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할까? 저는 교육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이를 살립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행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준만으로 아이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엄격함은 아이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멈춰야 할 때는 분명히 멈추게 하는 것. 물론 모든 아이에게 같은 속도와 같은 방식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민한 아이, 불안이 큰 아이, 이미 관계가 많이 흔들린 아이는 같은 개입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방식 자체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사랑과 기준이 함께 필요하고 왜 그 순서와 시점이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은 가르침 하나, 사랑은 아이가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아이는 한 번의 지적으로 바로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수한 뒤에도, 혼난 뒤에도 관계가 남아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이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관계 안에 붙잡아두는 힘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혼나도 버려지지 않는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감각을 가질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충분한 사랑은 교육의 균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쌓인 아이는 실수하거나 흔들려도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바닥이 있어야 기준도 받아들이고 훈육도 견디고 다시 배우는 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에 가깝습니다. 많이 사랑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이가 잘못한 뒤에도 돌아올 자리를 남겨주는 일입니다. 저는 교육에서 이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멈춘 뒤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배우는 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르침 둘, 기준은 아이를 이해하게 하는 틀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행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 속에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지만 행동은 분명한 기준 속에서 배워갑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행동은 넘어가면 안 되는지. 이 기준이 있어야 아이의 행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이를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기준 속에서 자랍니다. 기준은 아이를 눌러놓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따뜻하고 기준은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기준이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아이는 지금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흐려지면 아이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말이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날은 넘어가고 어떤 날은 갑자기 강해지면
아이는 기준보다 기분을 먼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센 말이 아니라 흐리지 않는 선에 가깝습니다. 반복될수록 예측할 수 있는 선, 어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선, 그 선이 아이의 행동을 조금씩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교육에서 기준이란 아이를 위축시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아이를 자라게 하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가르침 셋, 엄함은 감정이 아니라 집행력입니다. 좋게 말해도 멈추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장면을 실제로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엄함은 목소리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 행동을 실제로 멈추게 하는 힘, 말이 아니라 조치까지 가는 일관성, 그리고 어른이 장면의 주도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일 때 비로소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엄함은 아이를 겁주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 멈춘다는 사실을 현실로 만드는 힘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함을 말투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짧게 말하면 단호한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면 엄한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 뒤에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마.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멈춘다 라고 말한 뒤 정말로 활동을 멈추게 하고 자리를 분리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만들면 그때부터 말은 설명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엄함은 말의 세기보다 집행의 분명함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큰 소리를 교육의 기본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쓸수록 힘을 잃고 일상이 되면 관계도 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즉시 멈춤이 필요하고 이 선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순간에는 평소보다 강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의도된 경계 신호이냐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아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질이 예민하거나 불안이 큰 아이, 이미 관계의 안정감이 많이 낮아진 아이는 같은 개입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한 방식 자체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흐린 재지는 기준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기준 수용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은 길고 표정은 흔들리고 말은 했지만 결국 넘어가고 선을 그었다가 다시 풀어버리면 아이는 기준보다 여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엄함은 화를 오래 내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분명하게 선을 긋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감정의 크기보다 집행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작은 가르침 넷, 설명은 기준이 서기 시작할 때 힘을 가집니다. 설명은 언제나 먼저가 아닙니다. 아직 아이가 경계를 반복해서 시험하는 행동을 보이고 어른의 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상태에서는 설명을 너무 빨리 넣으면 기준도 관계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 속에서 받아들이게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서기 시작할 때 그때의 설명이 비로소 들어갑니다. 처음엔 밖에서 멈추지만 결국은 안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흔히 멈춘 뒤에 설명해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명이 언제나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이가 기준을 계속 시험하고 있고 어른의 말을 한 번 더 밀어볼 수 있다고 느끼는 단계라면 그 상태에서 너무 빨리 설명을 넣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협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어른의 기준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만 길어지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의 내용만큼 설명의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단계라면 설명보다 먼저 분명한 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안에 멈춤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기준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설명은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때의 설명은 어른의 부탁처럼 들리지 않고 아이 안에 남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을 저는 밖에서 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기준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는 반복 속에서 습관이 생기고 그 뒤에는 이해가 따라오고 마침내 자기 안의 기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처음부터 이해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멈추게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강한 개입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육의 목표는 복종이 아니라 자기 조절의 내면화입니다. 처음엔 밖에서 멈추지만 결국은 안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교육이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사랑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사랑하되 멈춰야 할 때는 분명히 멈추게 하는 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행동이 자라지 않을 수 있고 기준만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올 자리와 멈출 선. 아이가 늘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사랑 안에서 다시 돌아오고 기준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결국 자기 안의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붙드는 것은 사랑이고 아이를 세우는 것은 기준입니다. 아이는 사랑으로 돌아오고 기준으로 자랍니다.